안녕하세요. 아동 공동생활 가정 예원 시설장 모규민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에서 이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주거비가 감당이 안 되고 지금 월세만 이자 빼고 160을 지금 부담하고 있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매월 월세비만 179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요. 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키우는 게 좀 필요하다. 과감한 좀 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룹홈이 주거비 때문에 다들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장님들께서 힘들어 하시는데요. 되도록이면 그 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야지 이제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사를 하게 되면 뭐 길어야 3개월, 2개월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집도 이제 나가야 되고 우리가 이제 얻을 집도 새로 이제 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내가 이사 가는 시점에 저렴하고 좀 더 마음에 드는 그런 이제 주거가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어요. 제가 이제 좀 더 싸고 부담이 좀 없는 이제 그런 곳에 찾다 보니까 이제 금천구를 찾게 됐습니다. 가정처럼 운영을 하지만 시설이에요. 아동복지법상 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한 500 정도 들겠더라고요. 그렇지만 보통 이사 가면 최소한 300 이상은 들거든요. 포장 이사비면 기본 160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고배장판 전체를 또 하려 하면 그 또한 160에서 한 200 정도 되고 그리고 부동산비도 또 100만 원 미만 정도 들고 또 저희가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완강비라든가 그런 거를 또 소방법에 관련해서 거기도 맞춰야 되고 정말 이래저래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딱 했을 때는 한 500을 들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300 정도 맞춰가지고 지금 이사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자원을 연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 비용은 온전하게 이제 시설에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립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어가지고 고민 하다가 아이들 이제 좀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돈을 좀 모아놨던 게 있었는데 이제 그 돈을 좀 일부 쓰고 또 이제 사랑 이음에서 안타까운 상황을 좀 공감해 주셔가지고 후원도 일부분 해주셔가지고 사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맞춰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가족 회의 때 얘기를 했어요. 왜 이사를 갈 수밖에 없고 이모가 이제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사 가서도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는 뭐 분노감이 올라오더라고요. 울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미안하다고 이모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학대로 들어온 아이들이 많고 또 이제 온 가정에서부터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아이다 보니까 이사를 안 가려고 노력을 하죠. 또 이제 제가 또 이사를 결정하게 된 거는 큰애가 자립을 해요. 이제 2월 달에 자립을 하고 또 한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1월 달에 이게 만기인 거예요. 그럼 중간에 또 이사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가 이중으로 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좀 절감하고 이게 기회이고 또 현재 이게 살고 있는 곳도 월세비가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또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2년 후에 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지만 마음에서도 참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이들한테는 이제 그런 모습 드러내지 않고 너희들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지금 이사하는 시점에 이제 그 감내하는 너희들에 대해서는 참 미안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전국에 그룹홈이 많은데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지자체, 서울시도 얘기하고 사실 이제 아이들 위해서 국회도 찾아가서 얘기하고 노력은 많이 하고 진행 중인데 문제는 그룹홈이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가 개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희생을 해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처럼 간섭도 안 하고 편안하게 진짜 가정처럼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지도 감독이 좀 심하고 근데 또 그 심하다는 건 좀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 세금으로 우리가
이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하는데 이 주거비가 원장이 온전하게 이거를 다 부담하면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그룹홈을 운영하면서 후원 활동을 했는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룹홈이 홍보가 안 돼요. 간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그냥 조용하게 아이들 키우는 거잖아요. 일단은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접근성이 힘들고 또 안다 하더라도 이게 되게 폐쇄적으로 운영한다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그룹홈으로 모금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아는 모금 단체 중에 이제 사랑이임이 유일하게 그룹홈의 주거비를 위해서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해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매월도 후원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좀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받고 또 같이 고민도 해주시고 이렇게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를 한다는 것은 이 힘든 아이들이 어렵게 그룹홈에 와서 또래 관계를 형성을 하고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상담을 받아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사를 가면 그 지역사회 그런 관계망이 다시 재세팅이 되는 그런 진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주거비가 어려워서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저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후원자님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십시일반 보내준 10,000원 그 10,000원이 모여서 아이들을 키우고 이사도 가는 거다. 그래서 저는 혼자 키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시고 큰 힘이 되어주고 있고 그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